해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외장. 그죠?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겨울이 깊어가는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다시는 올 수 없는 마지막 아름다운 밤입니다. 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버로드님 어서 오세요. 자, 천천히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 해외 시장 한번 먼저 볼까요? 지금 36,398.21로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보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요게 이제 일봉이잖아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 1년 반 정도 보이죠. 그죠? 이현성님 어서 오세요. 네, 1년 반 정도. 자, 요렇게 제가 좁혀볼게요. 1년 반 정도의 흐름을 요렇게 좁혀보면, 흐름을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 차트를 이렇게 땡겼더니, 피디님이 난리가 나요. 방송사고 난다고. 왜냐면 화면상에 뭔가가 사라지면 방송사고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뭐 유튜브 방송도 아니고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화면상 이렇게 당겨보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1년 반인데 응축시켜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죠? 당겨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흘러가는 모양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멀리서 보니까 어떠냐면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래도 저점이 높아져요. 조금이라도. 그죠?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채널로 우상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치? 시야에 대한 문제를 황 대표가 굉장히 많이 중시 여기는데 지금 현재 다우존스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1년 반 동안 정말 가파르게 오릅니다. 그죠? 그것도 아직도 오릅니다. 그죠? 아직도 올라요. 그래서 지금 현재 36,398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자, 이 시야를 다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본연에 보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늘어지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보다는 시야적으로 보면 이게 오르는 모습이 눈에 잘 들어오진 않지만 이 부분은 또 눈에 들어와요. 이 부분 어떤 얘기냐면 여기서 잠깐 높아지는 이 부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요렇게 얌전하게 올라오던 그림이 여기서부터는 강력하게 어떤 흐름의 변화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강해지죠. 그죠? 강해지는 모습 그리고 더 강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오버슈팅 나면서 이 흐름을 이제 안 깨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의 흐름의 규칙이 보이죠. 그죠? 네. 상승추세는 이리저님 어서 오세요. 그죠? 그러면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런 규칙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이런 규칙이 지금 어떻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달째 이어지는데요. 그죠? 열 달째 이어지는데 홀리맘님 어서 오세요.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잠깐 삐걱거립니다. 그죠? 이 부분에서 여기서 잠깐 삐걱거립니다. 그죠? 그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가 살짝 빗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나 이 오버슈팅의 구간은 깨지는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다행히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살짝 밀려지다가 다시 살리고 다시 내려와서 이 부분을 깨지 않고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흐름은 현재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만약에 다우존스가 다시 한번 도약을 해서 여기 구간에서 다시 이게 오버슈팅의 구간으로 간다면 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도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죠? 이렇게. 반면에 이 규칙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은 또 다른 관점을 좀 보야 될 건데 어떤 관점이냐면 현재는 이런 관점이 나오겠죠. 첫 번째 그죠? 이 흐름이 깨진다고 하면 흐름상 얘가 이렇게 깨지면 저항이 돼버릴 수가 있고 여기까지 와서 한다면 이건 살아 있겠지만 그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이 일대가 34,000 부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규칙성을 보고서라면 우리가 어떤 규칙이 깨지는 것은 그러니까 규칙이 깨진다고 하는 건 불규칙에 대한 개념보다는 새로운 규칙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변화를 주는 시점은 중요한 거죠. 그 얘기는 이 채널을 유지하던 흐름이 새로운 규칙이 시작된다는 건 오버슈팅이 간다면 이대로 간다는 거고, 새로운 규칙이 된다면 하방으로 또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내려오는 규칙이 여기서 지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왜냐면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자리, 그리고 이런 자리, 그 다음에 그 일정한 부분 넘어가 한 이쯤이 중요하다는 걸 대충 이렇게 윤곽은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만약에 이놈이 강하게 올라가서 여기마저도 6, 7번을 뚫고 올라가면 오버슈팅을 겪으면서 굉장히 강해지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갈수록 저렇게 뭐 안 간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떨어져서 저항 맞고 떨어져서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완전 폭락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상황에서 어느 흐름이 가장 의미가 있느냐, 어느 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우는 현재 딱 눈에 들어오는, 깨지 말아야 될 선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얼마다? 34,000원, 34,000 포인트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를 깨지기 전까지는 36,398원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이어간다면 불안한 요소보다는 상승적으로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으로 한번 볼까요? 나스닥 한번 봅시다. 나스닥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당겨볼까요? 이렇게 당겨보면 멀리서 시야를 보면 흐름이 깨지 않고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죠? 그대로 흘러갑니다. 계속 저점이 높아집니다. 황 대표가 저점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계속 높아져요. 그죠? 밀렸다 올라가고 계속 올라갑니다. 이게 나스닥도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흐름상 이 자리를 또 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오버슈팅의 그림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버슈팅의 그림이 하나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보면 오버슈팅의 그림이 여기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도 하나 있었죠? 그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올라왔다 부딪혔다 올라왔는데 이번엔 세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뚝 떨어졌는데 오버슈팅의 그 자리를 지지하고 또 올라갔다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서 뚝 올라가서 오버슈팅 나고 그대로 밀고 올라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어느덧. 그죠? 그러면 나스닥의 흐름도 여전히 이 흐름을 깨지 않고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1년 반 동안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깨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죠?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러면 나스닥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얘가 내려온다 했을 때 여선만 안 깨지면, 2선 정도만 안 깨지면, 거기가 한 15,000이 약간 하회하는 한 이 정도니까, 지수로 말하면은, 나스닥 지수로 말하면 14,000, 한 4,400포인트, 그죠? 14,400포인트만, 유지가 된다면, 그죠? 유지가 된다면, 얘도 아직도 이렇게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야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중요함을 알 수 있죠. 그죠? 수험보자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규칙이 있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황 대표가 30년간 봐왔더니 저런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해보고 여러분들도 기준을 삼는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늘 방송하면서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별거 없습니다. 그죠? 뭐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경험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줄 뿐이에요. 그죠? 적은 세월이 아니라 약 30년간 장을 봐왔던 그 세월을 여러분들 얘기해 줄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나스닥도 흘러가는 데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계속 상승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밀리면서 이제 어떤 규칙? 이런 규칙이 보인다면, 고점이 낮아져가는 규칙이 보인다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제2의 선인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정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쯤 떨어지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뭐 거의 폭락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그 퍼즐 맞추듯이 시장에 대한 흐름, 시야에 대한 이야기 정말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나스닥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S&P를 볼게요. S&P도 보게 되면 땡겨서 보니까 정말 안 깨져요. 그죠? 안 깨집니다. 똑같으죠? 안 깨집니다. 여기서 한번 삐걱거렸어요. 이 흐름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형태가 됐냐면 살짝 깼다가 저항을 부딪혀서 뺐다가 이렇게 빠질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았고, 그죠?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림으로 해서 다시 주가가 쭉 올라갔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그림을 보게 되면 역시 저점을 높여가면서 이 채널안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게 한눈에 들어오면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S&P도 저 채널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네. 그리고 요 시선을 한번 또 다시 돌려보면 여기도 보면 요 구간이 알고 봤더니 오버슈팅 구간이었어요. 그죠? 이탈하는 줄 알았더니 요 구간을 멀리서 보니까 저항받고 지지했었죠. 그리고 내려오니까 여기가 하나의 뭐가 됐죠? 예, 여기가 오버슈팅의 지지라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갔다. 그리고 그 과거에도 보면 또 여기도 강력한 오버슈팅으로 또 튕겨나간 게 또 보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비로소 보여요. 가까이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저항받다가 빵 터져서 올랐다가 눌렀다가 했더니 이 규칙이 보이더라. 그래서 쭉 올라갔다 내렸다가 다시 또 보니까 오버슈팅 딱 눌렀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오버슈팅도 나고 언더슈팅도 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 드리면 이런 규칙으로 가던 흐름이 주가의 흐름이 빵 오버슈팅도 나고요. 그죠? 오버슈팅도 나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 보였는데, 그죠? 이런 흐름이 보였는데 어떻게 된다? 이렇게 중간에 빵 언더슈팅을 만들어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은 요 빨간 선의 부분, 요 부분이 오버슈팅이 난 거고요. 그렇지? 오버슈팅이 난 거고 요 초록색 요거 뭐죠? 요거 보라색 요거는 언더슈팅 나는 요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뒤집어 보면 요 모습이나 같은 거죠. 이건 이제 상승에 대한 오버슈팅이 되고요. 그죠? 오버슈팅이 되고 요거는 이제 하락에 대한 오버슈팅이 되는 거죠. 그죠? 하락에 대한 오버슈팅이 되는데 요 지점이 여기서 한번 일어났고요. 그죠? 여기서 한번 두 번째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모습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승 쪽으로 가는 오버슈팅을 이끌면서 강력한 흐름이 상승으로 이어지더라. 역시 천조국 미국의 흐름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 그죠? 우리나라 장은 못해 먹겠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자, 이런 흐름이 보인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볼게요. 요거 3mm 보고요.